어떻게 보여줄까? 우선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페이스, 얼굴 표정. 얼굴 표정. 조선님은 제가 한번 인터뷰할 때 장점 중에 장점이 하나 있으십니다. 스마일. 웃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웃음이 도대체 보이질 않아요. 항상 심각해요. 항상 엄숙경건해요. 그러면 친화력을 줄 수 없는 거죠. 웃으면서 살갑게 할 수 있어. 페이스. 그다음에 보이스가 있어요. 보이스. 역시 뭐니 해도 스피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떤 보이스로 하느냐인데요. 물론 음색이 곱고 또 볼륨감 있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이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공이 묻어져 나와야 돼요. 그 내공은 곧 뭐죠? 신념. 따라서 합니다.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신념을 파는 것이다. 시작. 내가 말을 하는데 확신을 심어줘 보세요. 네. 어린아이들은 가거라. 이거만 먹으면 어른들은 뭐 아침이 기가 달라진다. 막 이렇게 뱀잠가들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장터에 가면. 그 사람들은 신념을 파는 거예요. 예, 뱀을 파는 게 아니라 신념을 파는 거라고요. 신념, 보이스. 그래서 내가 조다련님의 그 강의에 웃음을 빼라는 얘기. 실없이 웃지 마라. 신념이 달아나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뭐가 있을까요? 얼굴, 보이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아이 컨택. 아이 컨택. 시선 처리 중요합니다. 보고 해야죠. 그래서 저를 보세요. One sentence, one person. 시작. One sentence, one person. 지그재그. 시작. 지그재그. One sentence. 한 문장이 끝날 때까지 한 person, 한 사람을 집요하게 바라보고 네, 이렇게 지그재그, 불규칙하게 아이 컨택 하는 게 실은 그 대중 앞에서의 스피치 할 때 아이 컨택 방법입니다. 시선 처리 방법입니다. 시선. 그 다음 또 뭐 있을까요? 네? 제스처. 네. 제스처. 제가 너무너무 강조하는 겁니다. 제스처가 빠지면 아마추어. 제스처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프로. 어제 제가 김종학, 박종학 지휘자님하고 인터뷰 하시는 거 보셨겠지만 아주 현란해요. 지휘자라고 그러지 말고요. 끊임없이 제스처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몰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제스처는 상대에게 보여주는 의미도 있고 어떤 내용을 강조하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아까 여기 있죠. 몰입할 수 있어요. 제스처. 사석에서는 잘 되거든요. 근데 공식성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 이렇게 돼요. 멋져 보니까. 엄숙경건. 경직되어 있습니다. 경직되어 있으면 네, 전달력이 떨어지고 감흥을 일으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쓰면 유연해지고 내가 몰입할 수 있고 그래서 감흥을 줄 수 있고 흥을 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how to say 어떻게 전달하는 제스처를 사용해서 함께 어우러지는 건데요. how to say에서 이거 세 개를 다 합치면 결론이 뭐가 되냐면 이겁니다. 공동 구역을 만들어라. 공동 공간을 만들어라.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공통 분모를 만들어라.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스피치는 설득이 아니라 공통 분모를 만드는 것이다. 시작. 스피치는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공통 분모를 만드는 작업인 것입니다. 그런 프로세스인 것입니다. 설득 당했다 생각하면 기분 나빠요. 나 당했네 그 사람한테. 본인이 상대가 설득하도록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내일은 김시호님하고 인터뷰하는데 주제가 뭐냐면 질문의 위력이 3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방법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극렬, 미탐, 가, 소, 관 7가지네요. 이게 첫자만 따서 워드 플레이 한 거거든요. 따라서 하실까요? 극렬, 미탐, 가, 소, 관. 시작. 극렬, 미탐, 가, 소, 관. 다 외우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긍이 뭘까요? 긍정적으로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질문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긍정적인 질문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아요. 극렬, 열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밥 먹었니? 안 먹었어요. 이건 닫힌 질문이에요. 점심때 어떤 음식을 누구하고 먹었어? 이건 열린 질문이에요. 그죠? 극렬, 미래에 관한 질문. 현재만 논하지 마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 상품을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상상을 하게 만들면 가치가 높아지죠. 상품의 가치가. 이걸 사용하면 앞으로 3년 후에, 5년 후에 이렇게 달라진 모습이 될 거야.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극렬, 미, 탐색적인 거. 이건 수법이죠. 탐색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왜, 누가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극렬, 미, 가정법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당신이 이 물건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당신이 뉴질랜드 3대 명소 트레킹을 다녀온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가정법, 소유. 당신이 만약에 이 차를 갖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관점 전환. 이런 질문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공동 분모를 만드는 것이다. 네, 스피치는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공통 분모를 만들어 가서 같이 유익을 나누고 재미를 나누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긍정적이라는 걸 표현을 했는데요. 오늘 주제가 긍정입니다. 조선희님은 본인 굉장히 긍정인데요. 왜 나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죠? 그거는 why 때문에 그렇습니다. why라고 묻지 마시고 왜 그런데요? 그러면 일단 거부감이 와요. how?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why 대신에 how를 써보세요. how.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죠? 네,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긍정적인 건데요. 세상을 살아가느라면 긍정만 있지 않잖아요. 부정적인 환경, 부정적인 조건, 부정적인 여건, 네, 부정적인 사람 어떻게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냐. 화가 나는데, 네, 그죠?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이제 인정하고 이해하면 감사할 수 있다. 이거 따라서 합니다. 인정하고 이해하면 감사할 수 있다. 시작. 인정하고 이해하면 감사할 수 있다. 네, 여러분 일단 상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셨군요. 이게 대화의 출발점입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그죠? 이거는 인정이 아니잖아요. 모든 상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람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무엇보다 강합니다. 사마천에 얘기했잖아요.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뭘 한다고요? 뭘? 네? 나중에 무슨 말인데? 네네, 맞죠. 맞아요. 몸을 바친다? 몸을 바친다. 네네. 많은 말에 틀린 말을 하세요. 네네. 어떤 사람은 옷을 벗는다 그래가지고 그냥 까불었습니다. 화장을 한다.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성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다면, 밖에 나갈 때만 화장하시잖아요. 안에서는 그냥 쌩얼을 계시고. 뭐, 쌩얼이 좋아요, 좋긴. 저는 화장한 여성보다 이렇게 쌩얼이 훨씬 더 산뜻하고, 네, 스마트하고, 귀엽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잘 보여야 될 대상은 밖에 있는 남자들이 아니라 안에 있는 남자니까 안에서도 가지런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하는 거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해야 되겠죠. 화장이에요, 그게? 네, 화장을 한다. 몸을 바친다. 사마천의 역사서에 쓴 얘기예요. 남자는 인정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여자는 사랑해. 여자는 몸 바친다. 네,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말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여자나 남자나 강하다 이거죠. 인정해 주는데 너무 인색해요, 우리들은요. 인정하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개념이요, understand잖아요. 인정한다는 뜻이 뭔가요? 아래에서 쓰는 게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 막 변화가 급속도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1년부터 4년 다니시는 분이 있거든요. 수요, 토요 강좌가 있습니다. 일반 강좌가. 오래 다니세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시면 길을 받아가신다고 해서 오래 나오시는데 변화가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안 되시는 분은 뭐냐면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저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도 언더스탠드가 안 되는 거예요. 밑에서 받아야 되는데 밑에서 받지 않고 내 스타일이 있습니다 하고 고집하는 분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언더스탠드. 밑에서 쓸 때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좋아, 석습하세요. 서둘지 마시고 조곤조곤 말하세요. 앞에 나오면 막 서둘거든요. 막 빨리 말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전달력도 떨어지고 이 공감 형성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조곤조곤 대화하듯이, 이야기하듯이 나누셔야 됩니다. 그러면 말이 아주 잘 전달력도 좋고 표현력도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제가 전달하기 뭔지 아세요? 프렌들리 하세요. 너무 깍듯한 거예요. 예의 바르고. 그래서 살갑게 하세요. 너무 예의 바르게 하지 마시고요. 때로는 호칭도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죠? 호영호제잖아요. 네. 형님, 아우 좋아하잖아요. 박사님, 교수님. 그럼 거리감이 느껴져요. 상대하고 가깝지 않으려면 아주 깍듯하게 존칭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살갑게 두리뭉실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가 프렌들리였었어요. 그것도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가 제안한 게 뭐냐면 크레이지하라. 어떤 일에 몰입하라. 이 순간에 몰입해라. 그래서 수료패에 세 가지 담은 거예요. 당신은 이 세상에 유익과 재미를 주고 있습니까? 당신은 스피치 할 때 그 내용이 유익하고 재미있습니까? 유익하고 재미있으면 되는 거예요. 유익하고 재미가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듣다가 채널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관건이에요. 뻔뻔하게 말을 해야 돼요. 자, 따라서 합니다. 뻔뻔하려면 뻔뻔스럽게 말하라. 시작. 뻔뻔하려면 뻔뻔스럽게 말하라. 뻔뻔, 재미. 뻔뻔하려면 뻔뻔스럽게 말하라. 그 다음에 이펙터를 담아라. 이펙터가 뭐죠? 엔터테인먼트 팩터. 재미있는 요소가 있어야 돼요. 재미있는 요소가 있어야 살맛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자기 인생을 즐길지 모르는 사람은 바보다.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자기 삶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저는 제 강의를 즐기고 있고요. 우리 양동기 대표님도 아마도 즐기고 있을 거예요. 몽골 초원에 개를 텐트치고 하늘에 쏟아진 별을 보고 여행을 한 그 업이 얼마나 재미있을까. 즐기면서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재미있게 해야 돼요. 뻔뻔하게 해야 돼요. 프렌들리하게 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줬더니요. 그걸 다 스폰지점 받아들이는 거예요. 밑에서 서서 받으니까 되는 거거든요. understand 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인정하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면 매사 감사로다. 어떤 경우는 불이 났어요. 공장에. 교수님, 저 불이 났어요. 근데 묻고 오시는 거예요. 왜요? 보상을 받아서 새로 건물을 지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고 그냥 긍정적으로 해석하더라고요. 불이 나면 얼마나 번거롭고 또 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한참 만에 수강생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어쩐 일이세요? 얼굴이 수척해 보이시는데 무슨 일이셨나 했더니 수술 받았어요, 교수님. 너무 감사해요. 암 수술 받았는데 너무 감사하대. 왜요? 수술할 수 있었으니까 감사한 일이잖아요. 뒤늦게 발견하면 수술도 못하고 그냥 기다려야 돼요. 죽는 그날을. 도대체 감사하지 않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감사하고,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점심에 누구와 만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혹을 물리치고 화요강좌 명사 과정에 오신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있으니까 오늘 오신 거잖아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으니까 오신 거잖아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이곳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런저런 살면 되지. 나머지 인생 뭘 이렇게 부지런 떨면서 이곳에 올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런 것이죠. 자,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더 무슨 에너지로 뭉쳐야 돼요? 긍정 에너지를 기반으로 묵수라는 것을 하나하나 할 텐데, 근데 이곳은 소통하고 공감하고 스피치 전달하고 발표하고 하는 게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중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뭘 하고 싶으신 거죠? 명사로 가는 길입니다. 나를 세상에 우뚝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명품이시고 또 이미 성공하신 분이시긴 하지만 거기에 날개를 달아드리는 거예요. 인지도를 높이시고
또 여러분들이 지형을 넓힐 수 있도록 그 일을 해드리는 건데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킬러 콘텐츠를 만들어 드릴 것이고 그러면서 익사이딩한 토크 익사이딩한 토크가 뭐죠? 그냥 전달하는 정도의 스피치나 강의가 아니라 좀 더 막 사람을 청중을 울리고 웃길 수 있는 감정의 동안을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런 스피치 이렇게 하려면 익사이딩한 토크를 하려고 하면 쌍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쌍방향이 뭐죠? 예, 아날로그 시대는 일반적인 거였었어요. 깔때기식 강의였습니다. 그냥 전달하면 돼요. 근데 디지털 시대는 뭐예요? 주고받는 거잖아요.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당놀이처럼 하라.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퀘스천. 아까 얘기했잖아요. 질문의 위력. 그 다음에 극렬, 미탐, 가소반이라는 질문법을 사용해서 끊임없이 질문함으로 청중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익사이딩한 스피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아까 5번째 저를 보세요. 따라서 하시죠. 위에서부터 올라오겠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 페이스 얼굴 표정 페이스 시작 보이스 아이 컨택 제스처 네 가지 했죠. 한 가지가 마인드 마음가짐 아까 뭐라 했죠? 긍정적인 시각 긍정적인 식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모름지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명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트레이닝 해드리게 될 것이고 결국 여러분들이 킬러 콘텐츠라고 했는데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느끼고 내가 갈등하고 나의 콘텐츠를 가지고 스피치를 하는 거예요. 남의 얘기 아니고 어떤 이론적인 이론서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만나도록 해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걸 다 모아놓으면 뭐가 될까요? 자서전적 성공신화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서전이 되는데 거기에 뭐를 심어주죠? 성공의 포인트를 심어주시면 그게 성공신화를 만들어가는 책 한 권이 만들어질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을 2번 이제 듣도록 되어 있는데 2번 들으면서 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책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책을 써야 될 경우에 굉장한 도움이 되실 것이고 각적 이 과정을 통해서 한번 책을 써보시는 것도 좋아요. 요즘은 자비출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책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한 10권, 많으면 한 20, 30권 정도 내는데 비용이 40, 5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기 이지은님이라고 계세요. 축하도 해주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책 2권을 냈습니다. 육아일기 사진 넣어가지고 얼마 들었습니까? 했더니 10권인가 15권 했는데 한 40만 원 돈 들였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자서전적 자비출판을 한번 해보시고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출판사 쪽하고 이제 교섭을 해서 정식으로 출판을 할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청와대에도 강의를 했고 제주도에도 강의를 했습니다. 3,000회 이상에 걸쳐서 강의를 했습니다. 청와대에 제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대통령 말고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근데도 강의 요청을 받고 강의 의뢰를 받는 건 뭐예요? 책이에요. 책으로 저는 전국에 소문이 나 있는 거거든요. 네. 어제도 제가 실은 송재용 회장님하고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덤에서 호프를 먹지 않고 그냥 차를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대추차를 먹었거든요. 근데 주인이 나올 때 저한테 인사해요. 저 모르시겠어요? 모르죠. 네, 우리 아들이 7살 때 롯데백화점 문화센터에서 교수님 강의 들었어요. 지금 27살입니다. 20년 전에 저를 기억하세요. 놀라웠어요. 그래서 전화번호 따가지고 이제 20년 전까지 전의 일을 기억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알게 모르게 책을 통해서 또 제 강의를 통해서 혹은 길거리 플래카드를 통해서 저를 많이 알아보세요. 그게 뭐냐면 인지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못지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 내에서만 이렇게 활동하지 마시고 더 넓게 대한민국
나가서 전 세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무대 지경을 넓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양동기 대표님 여행에 관한 책을 쓰고 또 여행에 관한 강의를 하고 소식을 얘기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네. 우리 김성태님, 네. 네. 이제 부인은 화요반에 오시게 될 거예요. 다음 주부터 이제 오시게 되는데, 네, 사모님, 예. 네, 화요반에 9일날부터 예. 오시게 되고 하는데, 이제 재테크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공부하셔서 사람들이 다 돈이 든다고 하면 이렇게 찾아나 안 찾아나도 차고 하니까 돈 버는 법. 저는 존니 아시죠? 네, 메리츠 증권의 존니 박사 얘기 듣고 차를 팔았어요. 차를 파는 게 아니라 차를 폐차시켰죠. 아직 구입은 안 했지만 언젠간 조만간 구입해야 되겠지만 차 없으니까 너무 홀가분하고 좋아요. 네, 아주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네, 존니처럼 네, 재테크 분야에 또 명인이 될 수 있고요. 조선인은 이미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전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삼성에서 CA 교육팀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취미 활동하시면서 지형을 넓히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전문화시키고 특화시키고 또 시사적으로 이렇게 포장을 하고 정리한다면 정말 킬러 콘텐츠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믿는 분만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